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초칭을 해보게 됐어요. 노지에서는 기회가 잘 없는데. 대가 10초. 초칭할 기회도 잘 없지만 이런 계곡지에서 이 계절에 10척은 좀 짧죠. 그렇지만 수심을 재보니까 초칭하기 딱 좋은 수심이라서 단척이지만 해보게 됐습니다. 자, 내가 노지에서 10초 초치는. 네, 이곳은 완전 생노지라 그러죠. 계곡지입니다. 그래서 물도 굉장히 맑고요. 보통은 이런 척수를 쓰지 않죠. 여기는 보통 15척 이상. 초칭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떡밥은 저렇게 배달하는 겁니다. 그네 태우면서. 그리고 찌가 들어가는 자리에, 채비가 들어가는 자리에 찌를 빨리 가져다 줘야 채비가 낙하하고 목내림 하는데 방해가 없죠. 완전히 생자리이죠. 그래서 집어를 좀 해야 됩니다. 떡밥은 오감척에다가 마슈 당고 뼈를 더 올릴까? 그리고 가텐을 좀 추가했습니다. 딱 제부력인데. 혹시 잡어 때문에 휘둘릴까봐 부력을 조금 더 올리려 하다가 지금 이 수심에 적정 부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떡밥을 넣고 목내림 중에 저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을 살펴보죠. 살짝씩 멈추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고기가 들어와서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투척은 쉽죠. 척수도 짧고. 지금은 목내림 속도 좀 빠르죠. 고기가 들어오면 이 속도가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느리게 해서 딱 맞춰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이 척수에서는 속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방금 제가 구사한 방식이 이제 다떼사소이 같은 거 할 때 저렇게 들었다 놓으면 고기들이 반응을 하죠. 완전히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집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이 맑으니까 고기들 경계는 더 심하고요. 꾸준하게 일정한 떡밥을 계속 넣어주면서 찌가 내려가는 걸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제일 먼저는 참붕어 같은 게 들어올 거고요. 그때는 그냥 간간히 브레이크만 걸릴 거고, 지금처럼 짧게 걸리는. 저러다가 붕어가 들어오면 이제 쫓아 내려오면서 물속 공간이 생기는 형태의 건드림들이 나오겠죠. 우선은 이렇게 균일하게 목내림 폭을 내주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구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럼 바로 회수하죠. 어차피 영역이 넓어져서는 하나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척수도 짧고 하니까 지금은 아주 정밀하게 구간을 좁혀 가지고
압축률을 높이는 낚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일정하게 내려가죠. 아직은 고기들이 안 왔다는 거죠. 되돌림이 균일한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2눈금에서 3눈금 사이면 회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 때는 이미 다 풀린 상태예요. 예,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아주 약한 잔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네, 좀 빨리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템포로 낚시를 반복을 합니다. 고기가 붙을 때까지. 짧은 척이다 보니까 템포는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짧은 척의 장점이죠. 떡밥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지 한 마디에서 새끼손가락 사이, 아니 뭐 약지 정도, 그 정도까지입니다. 보통은 중지에서 약지 사이즈인데 떡밥을 크게 넣는다고 집어가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템포를 좋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고, 그때까지는 정말 기계처럼 균일하게 목내림과 되돌림을 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연습을 하듯이 균일하게 내줘야만 필요할 때 고기를 제대로 공략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목내림 속도도 여기서 조절하죠. 되돌림도 지금 천천히 풀리도록 조절하고 있죠. 이 정도면 고기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반응이 올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간을 딱 벗어나면 바로 회수를 해주고, 밥달기를 신경을 써서 해주고요. 딱 약지 손가락 사이즈예요. 지금 밥이 들어가는 게. 떡밥의 터치는 카타보소, 약간 단단하면서 확산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투척은 가운데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해보면서 어디에 반응이 좋은가를 보고 있죠. 저렇게 약간 깊이 들어가면 대를 저런 식으로 가볍게 들어줬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다떼사소이가 이런 방식입니다. 초칭에서만 할 수 있죠. 딴 데서는 이렇게 구사를 못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죠. 제 목표는 한 마리였어요. 저때. 왜 그러냐면 이 맑은 물에 짧은 척에 고기가 붙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바로 앞에가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좌대를 깊이 넣으면 안 돼요. 퇴적층이기 때문에 어디가 부서져 내릴지도 모르고 조심하는 게 좋죠. 항상 왼손으로 필요한 만큼의 떡밥을 덜어내서 그걸 맞춰줍니다. 벌써 이제 한 7, 8분 정도 그 이상 지났죠. 되돌림 속도는 똑같습니다. 계속 목내림 폭도 똑같고, 이제 고기가 붙어주겠다 싶으면 반응이 나오겠죠. 자, 이 구간이 되면 회수. 목줄 길이나 찌의 부력이나 관리터에서 사용하는 그대로입니다. 뭐 노지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르게 하지 않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떡밥이겠죠. 떡밥도 일부러 후를 좀 가미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밥을 넣는데 목내림 폭은 약간 줄었어요. 지금 압력을 살짝 줄여서 넣은 거죠. 왜 그러냐면 조금 더 풀리면 반응이 좀 더 좋아질까 해서 그렇게 넣는 겁니다. 제가 깊은 한숨을 내시죠. 쉽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밥을 살짝 더 열어서 지금 넣고 있어요. 압력을 덜 주는 거거든요. 손가락을 보시면 누르는 듯 하지만 가볍게 걸쳐주면서, 아까는 한 눈금이 아니라 한 반 눈금이 나올 정도까지 좁혔는데 지금은 1에서 2눈금 사이 정도로 폭을 조절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확산을 좀 더 주면 고기들 반응이 지금처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주는 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줄이다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목내림 폭이 얕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다음 투척에서는 한 2번 정도 더 눌러줘서 이 목내림 폭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습이죠. 지금 밥달기 해서 넣을 때는 방금 투척보다는 한 눈금, 2눈금을 더 하는 거고요. 저도 오랜만에 초칭을 해서 지금 초리대에 찌가 자꾸 닿아요. 제 기억에 거의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구간을 맞춰서 초칭해 본 게.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압력을 조금 더 줬는데도 목내림 폭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빨리 풀려버리죠. 자, 이 말은 물속에 고기의 밀도가 살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붕어가 모여들든 뭐가 오든 일단 지금보다는 밥 사이즈를 살짝 더 키우거나 손에 압력을 좀 더 주거나 겉모양을 더 매끄럽게 하거나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씩 제가 손으로 더 만지죠. 손물을 주면서. 입질. 우와. 우와, 또 올려라. 우와. 브레이크가 걸리다가 놀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어요. 이야, 튼실하다. 여기 고기는 6치, 7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깊은 수심에 들어가도 뭐 그렇게 커지진 않는데, 근데 저는 하면서도 이 척수에서 맑은 물에 고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와, 이거 좀 중요했네. 이 정도면 뭐 멋지죠. 자,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구사를 해봅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요. 쫓아 내려오고 하는 형태보다도. 그치. 호호. 줄 섰어. 고기는 들어왔죠. 근데 지금 형태는 위에서 쫓아 내려오는 것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반응을 보이는 형국이에요. 이제는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어디다 전화를 하지? 10척에 고기 나온다고 지금 어디다가 알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서. 약간 오른쪽으로 투척이 됐어요. 그래서 대를 들고 약간 오른쪽에서 건드림 나왔죠. 입질. 터치도 맞추냐고. 조금만 더 맞추자. 지금은 터치를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탄착군을 정확하게 형성하는 거하고 집어를 계속 한다는 개념으로 낚시를 하는 게 좋아요. 헛방이 나와도
지금은 그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죠. 더 모이면 터치가 저절로 맞아지니까. 생각보다 채비가 빨리 흘러요, 자꾸. 그래서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지금 들고 있죠. 초칭은 따라가 주지 않으면 목내림이 안 돼 버립니다. 그 찌하고 초리대 사이가 당겨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늦은 거죠. 내리면 안 되네. 내리면 안 되네. 그냥 막 달아서 넣는 것 같아도 지금 목내림 폭을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서 하는 중이거든요. 타격입니다. 정밀 타격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조금만 모자라게 하면 목내림이 안 되고 좀 과하면 침몰해 버리면 그것도 입질이 안 나와요. 낙하 중에 반응이 와야 먹일 수 있어요. 일단 목내림 시켜놓고 보자는 안 됩니다. 지금 살짝 밀지요. 입질. 상층부에서부터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서 유지가 되면 입질이 나오고 유지가 안 되면 입질이 안 나오죠. 제가 딴짓을 했나봐요. 위에 두 번 탁탁 하는 거를 그냥 둔 거 보면 어디 다른 데 본 것 같아요. 헛박 났다고 바로 손물 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터치 그대로 갑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루 떡밥을 합체해서 같은 터치를 만들 때 그때 손물을 조금 추가하는 거죠. 자, 이 속도로 목내림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쿡 했죠. 가볍게. 다시 쿡 했죠. 쿡. 저기서 더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유지가 되거나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고, 저기서 더 내려갈 정도로 유지력이 좋으면 그때는 달리는 거고, 지금은 찐 눈금보다 올라갔죠. 먹고 올린 거죠. 아까 그 짧은 쿡, 시원하게 밀어 올려줘야지. 짧은 쿡쿡 하는 그게 입질이었던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목줄이 덜 펴진 상태에서 입질을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보내면 깨질 것 같은데 집어가. 제가 여기서 산림망을 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너무 맑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해서 이게 완전 노지잖아요. 한번 해보자. 산림망을 넣었어요. 짧은 척이고 물도 맑고 하기 때문에 고기를 내주면 계속 층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뭐 재미삼아 오랜만에 잘 쓰지 않는 산림망을 꺼내서 넣습니다. 뭐 고기야 당연히 바로 보내주죠. 이 산림망은 공간이 좀 넓고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그런 사이즈니까 잠시 놀다가 가도록 보내주는 거죠. 잡다 보면 커진다는 실명을 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장담은 못하죠. 살짝 밀었어요. 또 밀어요. 입질. 먹고 올리죠. 목줄이 펴지기도 전에 고기들이 먹으니까 입질은 표현이 되지 않고, 지금 제가 밥을 넣으면 그게 얘네들이 들어있는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먹을 수 있는 사이즈라는 말이죠. 큰 아이들이면 조금 더 터치에 경계가 있을 텐데 얘들은 그것보다는 잘 먹어요. 살림부 퀘스트. 목줄은 항상 상태를 체크하고요.
투척은 떡밥 들어가는 자리에 찌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갖다 놔주면 됩니다. 저게 브레이크죠. 살짝 밀어 올리는. 유지가 되면 입질이 나오고요. 다시 밀어 올리고. 지금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죠. 고기가 약간 위에서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저는 좀 더 깊은 구간으로 내려야 돼요. 그래야 낚시가 안정화가 되지. 저게 위에 있다고 채비를 올리면서 따라 올라가면 안 되고요. 저 정도의 구간 차이는 얼마든지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어야죠. 목내림을 더 충분하게 시켜주는 게 지금 필요합니다. 고기들은 점점 모여서 밀도는 높아지고 있고 하니까 지금처럼 더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면 그 밑에서도 공격을 하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저런 낚시터가 있으면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거의 뭐 관리터 낚시하는 느낌이거든요. 십척이니까 컨트롤하기도 좋고 거의 떡밥 터치와 조정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환경이면 초보자한테 딱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기회 되시면 한번 이렇게 수위가 나올 때 오시면 저하고 같이 연습해도 입질. 이번에는 입질 폭이 좀 컸어요. 몇 꼬리? 몽골림이네요. 지금 입질 폭이 저 정도 크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죠. 고기들이 크지도 않고 고기 크다고 뭐 입질폭 큰 건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이 필요한 이유는 떡밥의 터치와 조정 그리고 상황을 유지해 보는 연습을 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연습이 돼야 나중에 대형어들이 집단으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고기를 모아놓고도 낱마리에 그치는 일이 발생하죠. 자, 고기들이 조금 흥분했어요. 네, 보세요. 얘도 지금 몽골림이죠. 자, 이 상황에서는 떡밥의 확산을 약간 더 줄이면서 목내림을 깊게 시켜주는 게 또 필요해졌죠. 제가 고기를 흥분시킨 게 아니라 얘네들이 더 많이 몰려들면서 자기들끼리 흥분한 거예요. 이때는 뭐 치대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안정화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떡밥을 지금 원래 넣던 자리보다 살짝 왼쪽으로 넣었죠. 그렇게 넣고 입자가 상층부에서 날리는 걸 줄여주는 거죠. 대신에 목내림은 좀 더 깊게 시켜주고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좀 오래 머물다가 내려가요. 쿡거리면서 잘 못 내려가죠. 계속 밀어 올리네요.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은 거예요. 먼저 먹으려고. 그 말은 이제 밥이 들어가면 경계하지 않고 먼저 먹으려고 덤빈다는 거죠. 컨트롤하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하지만 상황은 엄청 좋아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고기는 지금 살짝 위에 있죠. 근데 제가 초칭을 하지만 약간 부족한 상태로 초칭을 했어요. 바닥에 닿을까봐. 근데 지금 이 고기들 흥분한 애들 말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을 공략하려고 찌 한 개 정도를 확실하게 올려가지고 이제는 찌가 초리대 끝에 완전히 걸리는 그런 초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거기가 위에 있네 그러고 더 찌를 내려가지고 제대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더 깊게 목내림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지금 저 흥분한 애들 말고 쟤들보다 살짝 더 밑에 있는 체력이 더 좋고 약간 더 큰 애들이 있으면 걔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쿡. 저걸 뚫고 내려가야 돼요. 쿡. 네. 저도 저런 짓을 합니다. 움찔움찔이죠. 하필이면 저때 헤드캠이 나가서 꺼버리고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찌랑 거리가 가깝죠, 진짜. 10척이니까 뭐 가까울 수밖에 없죠. 네, 짧은 척은 챔질 하다 말고 멈추면 저렇게 초리대가 다시 물을 찍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물을 때리는 건 아니고요. 네, 최대한 챔질의 폭을 줄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계속 좀 더 깊게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화면이 이렇게 보이니까 챔질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일어섰다가 다시 누웠어요. 원래 눈을 돌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폰을 방금 봐버려서 그래요. 쪼우죠. 점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저건 떡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하죠. 점도가 있으면요, 참붕어들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목내림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밥이. 그리고 노지는 중간중간에 상황이 바뀝니다. 잡어가 확 들어갔다가 갑자기 잡어가 빠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좀 큰 사이즈들이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나오고요. 지금은 떡밥의 점도가 늘어나서 풀림이 없으니까 잡어들이 막아서 버리는 케이스죠. 밥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목내림을 시켜내야 됩니다. 지가 서고 출발할 때를 잘 봐야 돼요. 빨리 못 내려가죠, 출발이. 지금 이 상태의 밥으로는 목내림이 어렵다는 거죠. 목내림이 안 된 채로 있다가, 그 말은 참붕어들이 밑에서 이불처럼 깔려 있다가 그 사이에 저런 붕어들이 와서 있다가 먹고 가져가는 거죠. 근데 왜 입질이 표현이 안 되고 저렇게 가져가느냐? 입질할 때는 목줄이 휘어져 있으니까 안 되고, 물고 달려가니까 그때 찌가 쭉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떡밥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잘 내려가죠. 입질. 자, 왜 이렇게 되냐면 고기를 한 마리 걸었을 때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같이 흩어져요. 뭐 참붕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고기의 밀도가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내림 폭이 나와요. 고기가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잡아내면 밀도가 조절이 됩니다. 못 잡으면 조절이 안 됩니다. 안경 쓰고 헤드캠 하면 귀가 정말 아픕니다.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제 녹화가 안 되는 상태니까 빼버리고 하는 거죠. 낚시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뭐 예쁜 그림도 보여드리면 좋긴 하지만 저는 낚시에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가 되지요. 계속 쿡쿡거리는데 유지가 돼요. 그러면 입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고기들은 이제 밥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편이고, 저는 유지를 시키는 게 관건이고, 저런 거는 6치 정도 됩니다.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갈림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밝혀도 되나? 헤라 김동민 님이 이 지역에서 제가 낚시 연습할 수 있을 만한 곳들을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도 하고 낚시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10척 초칭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도 고기는 계속 잡고 있죠. 지금은 입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아졌고, 아까 말씀드렸죠. 위쪽에서부터 계속 먹고 밀어 올리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안정이 되어 가는 거죠. 찌를 내려서 고기 수심에 맞춰준 게 아니라 제가 더 깊은 구간으로 들어가서 고기들이 그쪽에서 안정을 찾도록 해준 거예요. 낚시하면서 통화를 해서 볼륨을 줄여놨지만 고기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전화 온다고 낚시를 멈추고 그러진 않죠.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는데 저런 건 됩니다. 찌가 서고 상층부에서는 줄건드림이죠. 저런 건 이제 구간에 진입합니다. 편납이 자리를 잡으면서 떡밥이 하강을 하기 시작하겠죠. 내려가다 멈춥니다. 목줄이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입질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항상 목줄이 쫙 펴지고 깊은 구간에서 나오는 입질들만을 포착하면 저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죠. 입질. 네, 이번에는 좀 더 작은 사이즈. 떡밥 사이즈가 살짝 더 줄었죠. 지금은 들어가면 딱딱 먹을 수 있도록 떡밥의 수분이 살짝 늘었어요. 아까보다. 찌가 서자마자 입질들이 나오죠. 작은 붕어들이니까
흥분하는데 유지가 되니까 계속 입질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입질 폭이 좀 컸고 고기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진 사이즈예요. 오. 물 먹어야 되겠다, 진짜. 뜰채 쓸 일이 있을까? 절묘하네, 척수. 네, 어김없이 바람이 불죠. 근데 뭐 척수가 짧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입질 더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야 안정화가 되니까. 밥달기가 안 되면 저기서 털려버리죠. 보세요. 와, 안 달려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내려가 줄 때까지 밥이 버텨줘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입질을 공략할 때마다 계속 구간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우아저리가 돼버리니까 더 내려가 주는 게 맞죠. 챔질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챔질이 절대 세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찌가 바로 초리대 끝에 붙어 있을 때 챔질이 세면 초리대하고 찌가 부딪히면서 찌가 깨집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대를 드는데도 닿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물속에서 초리대를 움직여 준다는 생각으로 챔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속에서 가볍게 한 7, 80도 각도로 이렇게 긁어준다는 느낌? 입질할 때 한번 보세요. 위에서 찍는 거는 그냥 두면서 내려가도록 만드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아까 그거는 목줄이 조금 덜 펴진 상태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도 계속 목내림을 깊이 하는 게 숙제가 돼 있죠. 바람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척수가 짧으니까. 제가 초리대를 깊이 넣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챔질할 때 찌를 때리지 않잖아요. 그만큼 입질 폭이 입질 폭이란다. 챔질하는 폭이 좁다는 거예요. 짧게 탁 끊어친다는 거죠. 아니면 가볍게 들어주거나. 근데 보통 노지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 챔질하는 방식으로 하면 찌를 한두 번씩은 깨먹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 척으로 초칭을 하면서 그런 걸 다 연습을 하는 거죠. 잠자리가 앉았어요. 입질. 반응 속도 빠르죠? 척수가 짧으니까 고기 사이즈는 뭐 크게 할 게 없습니다. 한 13척 정도 되면 괜찮을까? 그렇지만 노지에서 10척 초칭 양단고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죠. 특히 경남권에서는. 그러니까
초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부에 굉장히 도움되는 자리죠, 저기는. 제가 지인들 데리고 한번 저기를 가볼 생각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음엔 가면 제가 낚시를 안 하고 촬영만 해볼까 싶기도 해요. 입질. 떡밥이 조금만 더 열려버리면 위에서 털어버리고요. 고기들이 그만큼 지금 적극적이라는 거죠. 근데 목내림을 완전히 톱이 잠길 때까지 해버리면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낙하하는 중에 어필을 해야 되고 밥이 풀리면 바로 딱 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입질. 밥이 유지만 돼주면 저런 형태의 입질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고기 사이즈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낚시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훨씬 더 재밌어지겠죠. 뭐 손맛도 당연히 좋을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이제 늦어질 때쯤 돼서 이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마 그때는 이 아이들이 좀 더 커가지고 더 다이나믹한 낚시를 할 수 있겠죠. 사전 연습하는 거죠. 지금 한번 만남을 가지는 거죠, 저 붕어들이랑. 네, 위에서부터 강하게 반응을 보였어요. 입질. 밀도가 올라가면 흥분도도 올라가요. 고기를 제가 잔챙이들을 계속 잡아내니까 되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쉽지 않아요. 네. 조금이라도 못 맞추면 금방 헛방이 나는데 지금 헛방은 그래도 최소화 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날은 이걸 못 맞추면 찌가 움직이는데 아마 헛방만 하다가 집에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컨트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은 여기에서 끊고 다시 오디오를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구간을 계속 공략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잡다 보면 큰 게 나오겠지.